자기 손으로 키운 아들을 자기 손으로 몰던 트럭으로 쳐버린 엄마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남자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채화영과 이강혁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뜯어볼 거예요.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결말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면 진짜 후회하시거든요. 30년 만에 진실이 터지는 이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왜 이 결말이 그냥 통쾌한 걸 넘어서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사건이 몰아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인물들의 진짜 속마음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채화영이 탈주하는 장면부터 가볼게요. 채화영, 경찰서에서 극적으로 탈주하죠. 근데 이 여자 탈주해서 조용히 숨어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강혁이랑 같이 곧바로 오장미부터 노려요. 이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무서운 지점이거든요. 궁지에 몰릴수록 반성하는 게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날수록 그 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실 이 캐릭터를 처음부터 쭉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채화영은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잖아요. 반성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끝까지 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폭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장미 납치가 실패하니까 주차장에서 도망치는 장미를 발견하자마자 덤프트럭 가속 페달을 그냥 밟아버려요. 이 장면에서 채화영 눈빛이 진짜 심상치 않았죠. 이미 이성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폭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채화영이 지금까지 써왔던 무기가 전부 계산된 것들이었다면 이 순간만큼은 계산도 뭐도 없는 순수한 광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트럭이라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자체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머리를 쓸 여유조차 없을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았거든요. 이강혁 역시 이 순간에는 채화영을 말리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 두 사람, 겉으로는 동업자 관계처럼 보였지만 사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온 관계였다는 게 이 위기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때 강준호가 등장하죠. 이강혁 주먹을 그대로 맞아가면서까지 오장미를 지키려고 몸으로 막아서요. 그리고 트럭이 장미를 덮치려는 그 찰나에 준호가 온몸을 던져서 장미를 밀쳐내고 대신 트럭에 치여버려요. 콘크리트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장면 진짜 숨막혔거든요. 강준호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인물이 그동안 완벽하게 선했던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마서린 사건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나름의 죄와 흔들림을 안고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희생을 선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죄책감과 미안함을 온몸으로 갚으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던 거죠. 이 장면이 특히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준호는 채화영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핏줄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드림그룹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발악했던 오장미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준호를 자기 손으로 쳐버린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규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누군가를 해치려던 칼끝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쳤다는 걸 깨달은 순간 채화영은 운전대를 붙잡은 채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이강혁도 피투성이가 된 준호를 안고 오열하죠. 그리고 강백호와 정숙희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한테 마서린이랑 김범석, 노철봉 살인교사 및 오복길 살인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집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백호와 정숙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채화영과 이강혁의 만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냉정하게 판을 짜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준호가 트럭에 치이는 그 급박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신고를 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냉정함이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악인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태도가 이 두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구분짓는 지점이라고 봐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채화영이 준호를 직접 치어버린 이 장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작가님이 처음부터 노린 업보의 상징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채화영이 평생 자식보다 자기 욕심을 우선했던 삶에 대한 벌처럼 느껴졌거든요. 자기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걸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는 이 구조,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쓰는 클리셰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꽂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원으로 이송된 준호, 긴급 수술 받는데 척추 손상으로 평생 못 걷는다는 진단이 나와요. 정말 냉정하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한영자는 준호 침대를 붙잡고 오열하면서 채화영 핏줄이면 어떠냐, 넌 내 새끼다 하는 뉘앙스로 절규해요. 이 장면이 왜 뭉클한지 아세요? 한영자한테는 준호가 누구 핏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품고 키운 시간, 그 정이 전부였던 거죠. 혈연보다 세월과 정을 선택하는 모정. 이 드라마가 계속 강조해온 진짜 가족의 의미가 여기서 터진 거라고 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큰 축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채화영과 이강혁은 핏줄이나 재산, 지위 같은 걸로 사람을 저울질하면서 살아왔는데 반대편에 있는 한영자나 마동석, 정숙희 같은 인물들은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걷어내고도 남는 진심 하나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피가 섞였는지보다 누가 진짜 곁을 지켰는지가 가족을 결정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한영자라는 인물, 사실 극 중에서 가장 손해만 보고 살아온 캐릭터 같기도 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준호를 그렇게까지 품어 안았고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아들이 척추를 다쳐서 평생 못 걷게 됐다는 잔인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영자는 흔들리지 않고 넌 내 새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준호 곁을 지켜요. 이 인물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를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보여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준호도 눈물 흘리면서 오장미한테 마서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기 과거를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인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야 비로소 진짜 반성을 시작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현실적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걸 준호를 통해서 보여준 셈이죠. 어떻게 보면 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벌을 받고 나서 구원을 얻는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몸은 걷지 못하게 됐지만 그 대신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심과 관계를 되찾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 최고의 반전, 법정 장면이죠. 채화영이 법정에서 증거 없다, 이건 조작된 자료다 하는 식으로 끝까지 발악을 해요. 이 여자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때 방청석에서 이를 갈고 있던 진홍주가 결정적인 걸 하나 꺼내요. 바로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예요. 과거에 진홍주가 가슴에 달고 다녔던 꽃 모양 브로치 안에 채화영이 마대창 회장을 골프채로 내리치고 음성을 조작하던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홍주가 채화영한테 통쾌한 한 방을 먹이려고 몰래 준비해뒀던 보험이었던 거예요. 진홍주라는 인물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사람 처음부터 순수하게 정의로운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의 탐욕에 발을 담갔던 공범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진홍주가 배신감이랑 도끼로 가득 차서 채화영의 목을 조르는 핵심 기폭제로 돌변하는 이 흐름이 진짜 흥미로워요. 이게 단순한 개과천선은 아니라고 봐요. 진홍주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엄마 염산월 인생까지 망가뜨린 채화영에 대한 원한이 겹치면서 정의감보다는 생존 본능과 복수심이 뒤섞인 채로 폭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착해서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인간이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흥미로운 건 진홍주가 오랫동안 이 브로치를 갖고 다니면서도 언제 터뜨릴지 계속 저울질을 했을 거라는 점이에요. 완전히 채화영 편에 서서 이득을 챙길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칠지 그 계산 속에서 계속 흔들리던 인물이었던 거죠. 결국 채화영이 자기를 버릴 조짐을 보이자마자 그 저울이 바로 복수 쪽으로 기울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브로치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에요.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한 액세서리가 알고 보니 상대를 무너뜨릴 무기였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칼날을 숨겨놓는다는 설정이 이 드라마 안에서 채화영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살아온 방식이랑 묘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결국 이 드라마 세계관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만의 보험 하나쯤은 숨겨두고 사는 거예요. 그 보험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고요. 여기다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죠. 강백호가 이강혁의 진짜 금고를 뒤져서 찾아낸 진짜 오복길 살해 도구, 진짜 스패너예요. 그동안 나왔던 스패너는 가짜였고 이게 진짜였던 거죠. 여기에 이강혁이 쌍칼한테 지시를 내리던 원본 녹음 파일까지 더해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죄가 완벽하게 입증돼요. 결국 채화영이랑 이강혁, 나란히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거짓과 폭력이 증거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카타르시스, 정말 시원했어요. 여기서 잠깐 이강혁이라는 인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채화영이랑 오랫동안 손을 잡고 온갖 범죄를 함께 저질러 왔지만 사실 두 사람의 결속력은 신뢰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두려움에 가까웠거든요. 가짜 스패너를 따로 숨겨두고 진짜 살해 도구는 아무도 모르게 금고 깊숙이 숨겨놨다는 것 자체가 이강혁이 언젠가 채화영마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결국 이 두 아기는 겉으로는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던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이 장면은 서로를 믿지 못했던 관계가 결국 둘 다에게 파멸로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짜 스패너와 진짜 스패너가 대비되는 구조도 재밌었는데요. 결국 이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진실을 가리고 있던 가짜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진짜가 드러나는 흐름 자체가 결말로 가는 길목의 큰 은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종 심판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게 채화영과 이강혁의 죄목으로 거론된 이름들이에요. 마서린, 김범석, 노철봉, 오복길.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각자 나름의 서사와 관계, 억울함을 가진 인물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죽음들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꺼번에 법정에서 호명되는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그동안 쌓아온 서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는 방식이라고 봐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시 불릴 때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저질러온 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오늘 다룬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명장면 3개를 순위별로 정리해봤어요. 3위는 진홍주가 법정에서 브로치를 꺼내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인물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채화영이 끝까지 발악하던 그 기세가 브로치 하나로 순식간에 꺾이는 장면, 반전의 쾌감이 확실했어요. 2위는 강준호가 트럭 앞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완벽하지 않았던 캐릭터가 목숨을 걸고 진심을 증명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희생 이상의 무게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역시 채화영이 자기 손으로 준호를 치어버린 뒤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30년 동안 남을 짓밟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아끼던 존재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그 찰나에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앞으로 이어질 채화영의 파멸이 전부 설명된다고 봐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최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 사실 채화영보다 더 계산적이고 냉정한 캐릭터였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채화영과 다르게 이강혁은 항상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여왔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던 사람이 결국 준호를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채화영과 함께 순순히 수갑을 차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저는 이 지점이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마지막 균열이라고 봐요. 아무리 계산적인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 목숨 앞에서는 완전히 냉정할 수 없다는 걸 마지막에 보여준 거죠. 물론 그 죗값은 고스란히 무기징역으로 돌아왔지만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리뷰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결말 장면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참에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포승줄에 묶인 채화영을 향해 진홍주가 무섭게 돌진해요.
홍주가 채화영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도 내 인생도 다 망했다. 우리 엄마 몫까지 여기서 다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절규하면서 채화영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려요. 채화영이 대머리가 될 정도로 머리채가 다 뜯기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30년 동안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주는 통쾌함이 단순히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채화영이 평생 짓밟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구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아왔던 피해자들의 울분이 진홍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었다고 봐요. 게다가 이 장면을 말리는 사람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다는 연출 자체가 채화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애정을 스스로 걷어차왔는지를 무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채화영, 완전히 알거지가 돼요. 마동석이 파놓은 명동 사채 덫이랑 독소 조항에 걸려서 숨겨뒀던 3천억 원 리베이트 자금이랑 드림호텔 지분 10%가 전부 위약벌로 몰수돼 버려요. 채화영이 독방 바닥을 긁으면서 내 돈, 내 드림그룹 하고 외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데다가 10원 한 장 없는 신세로 완전히 파멸하는 거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돈 때문에 더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 결말, 권선징악의 정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밌는 건 마동석이 이 모든 걸 조용히,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억울하게 밀려나 있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구조인데 폭력이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돈과 계약이라는 채화영이 평생 무기로 써왔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통쾌했던 부분이에요. 자기가 평생 남을 짓밟는 데 썼던 무기에 자기가 그대로 당한다는 점에서 이 결말이 그냥 시원한 걸 넘어서 되게 정교하게 설계된 복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마동석이 파놓은 사채 덫이라는 장치도 조금 더 짚어보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재산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독소 조항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채화영이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믿고 서명했을 계약서 안에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소름 돋냐면 채화영이 평생 계약서와 서류로 남을 속여왔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그 계약서에 발목 잡혀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동석이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준비해온 이 덫이 채화영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영역에서 정확하게 허를 찌른 셈이에요. 결국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주먹이나 칼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반면에 의식을 회복한 마대창 회장은 친딸 정숙희와 손녀 오장미를 드림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임명하죠. 30년 만에 아내 정숙희, 딸 오장미와 완벽한 가정을 이룬 마동석은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뉘앙스로 다짐하면서 그 오랜 세월의 한을 풀어내요.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그동안 마동석이 신분을 숨기고 참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동석이라는 캐릭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오랫동안 인내한 인물이잖아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원수 같은 사람들 옆에서 굴욕도 참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려온 거죠. 그 오랜 기다림이 마지막에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인내라는 게 결국 이 드라마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드림호텔 최대 주주였던 최하준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낸 강백호가 오장미한테 네잎클로버 반지를 끼워주면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커플, 그동안 온갖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고 버텨왔던 사이잖아요. 그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런 로맨틱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보상처럼 느껴지는 지점이었어요. 악인들은 평생 피눈물 흘리는 형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드림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로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연출적으로도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트럭 질주 장면부터 시작해서 구치소 난투극까지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마다 카메라가 인물들의 눈빛과 손끝의 떨림을 굉장히 집요하게 잡아냈거든요. 채화영이 운전대를 붙잡고 정신줄을 놓는 순간 대사 한마디 없이도 그 눈빛 하나로 캐릭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줬고 한영자가 준호 침대를 붙잡고 오열하는 장면에서도 절제된 카메라 워크가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자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 전개 속에서도 배우들의 표정 연기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준 연출 덕분에 그냥 사이다 전개로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운이 남는 결말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봐요. 이런 몰입도 덕분인지 방영 내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채화영과 이강혁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기징역이 오히려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치고 전 재산을 잃는 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렇게 결말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서 꽤 입체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증거라고 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채화영이 저렇게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결말 어떻게 보셨어요? 죽음보다 더 잔인한 벌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치른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보다 저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평생을 감옥에서 곱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벌이라고 느꼈거든요. 죽으면 거기서 고통이 끝나는 거지만 살아서 매일 자기가 잃어버린 걸 곱씹어야 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형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 제목이 왜 첫 번째 남자였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처음 이 제목을 들었을 때는 그냥 로맨스 라인에서 오장미의 첫사랑 혹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남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 제목이 훨씬 더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드라마에서 진짜 첫 번째 남자는 화려한 재벌 2세도 아니고 겉으로 그럴싸해 보였던 이강혁도 아니었잖아요. 3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마동석, 그리고 그 곁에서 뒤늦게라도 진심을 증명한 강백호, 이 두 사람이야말로 극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첫 번째 남자의 의미였다고 봐요. 조건이나 지위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는 태도가 그 사람을 진짜 첫 번째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마대창 회장이라는 인물도 다시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극 초반에는 채화영과 이강혁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무기력한 인물로 그려졌잖아요. 자기 회사, 자기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당한 상속자를 다시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이게 단순히 재산을 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지키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뒤늦은 속죄이자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흐름이 이 드라마가 가진 또 하나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정숙희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30년 동안 남편 마동석, 딸 오장미와 생이별한 채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억울함과 그리움을 사귀면서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이 캐릭터가 마지막에 드림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는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물이 났어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채화영이나 진홍주처럼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인물들, 그리고 한영자나 정숙희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결국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인물들. 이 대비가 결국 이 드라마 전체의 도덕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봐요.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이 드라마 속 인물들 대부분이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방식으로 버텨왔잖아요. 채화영과 이강혁은 그 시간 동안 거짓말을 쌓아 올리면서 버텼고, 마동석과 정숙희는 그 시간 동안 진실을 숨긴 채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버텼고, 한영자는 그 시간 동안 피 안 섞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품으면서 버텼죠. 결국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쌓아온 그 세월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정반대의 결과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진심으로 쌓은 시간은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다는 게 이 드라마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축을 설정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장미라는 인물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극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협받고 쫓기는 입장이었잖아요. 납치당할 뻔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가족의 비밀 때문에 계속 흔들려왔던 캐릭터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드림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인물로 완성돼요. 강준호가 자기를 지키려다 다치는 그 순간에도 장미는 도망만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진실을 파헤치는 데 힘을 보태잖아요.
이 캐릭터의 성장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지켜져야 할 존재였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드림그룹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백호가 청혼하는 그 장면이 단순한 로맨스의 완성이 아니라 대등한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일 드라마 장르 특성상 권선징악이라는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작품들이랑 조금 달랐던 지점은 그 권선징악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심리를 굉장히 촘촘하게 쌓아왔다는 거라고 봐요. 그냥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진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진홍주처럼 선악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있던 인물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강준호처럼 죄를 지었던 인물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받는지 이런 세밀한 결까지 다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이 드라마가 악인들을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런 장르의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죽음이나 사고로 갑자기 퇴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결말은 그런 손쉬운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채화영과 이강혁 모두 법정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법과 증거라는 시스템 안에서 정식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옥에서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빈털터리가 된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동시에 훨씬 더 잔인한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매일 자기가 잃은 걸 실감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후일담이나 스피노프 성격의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강백호랑 오장미의 결혼식이 정식으로 그려지는 훈훈한 에필로그예요. 마지막에 네잎클로버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이 네잎클로버라는 소재가 드라마 초반부터 행운이랑 진심을 상징하는 복선으로 계속 쓰였던 걸 생각하면 이 커플의 이야기를 결혼식까지 완결시켜서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오장미랑 마동석 가족이 30년 만에 다시 뭉친 만큼 그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결혼식 장면이야말로 시청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할 그림이거든요. 강준호도 척추 손상으로 못 걷게 됐지만 그 자리에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이 인물의 마지막 구원까지 완성되는 거라고 봐요. 한영자와 정숙희가 나란히 앉아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상상해보면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씁쓸한 쪽인데요. 채화영이 감옥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이 짧게라도 그려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인물, 지금까지 쭉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궁지에 몰릴수록 더 발악하고 남 탓을 하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정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를 이용하거나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속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더 처참한 꼴을 당하는 짧은 후일담이 그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물은 절대 조용히 반성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느끼는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강혁 역시 감옥 안에서 채화영을 원망하며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이 짧게 그려진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지막까지 신뢰 없이 파국으로 끝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못 박는 셈이 되겠죠. 두 시나리오 다 근거는 이번 이야기에서 나온 인물들의 행동 패턴, 그러니까 채화영의 집착적인 소유욕과 강백호, 오장미 커플이 계속 쌓아온 신뢰라는 두 축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시즌이나 특별 에필로그가 만들어진다면 강백호는 오장미랑 정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될까요? 아니면 드림그룹을 둘러싼 또 다른 위기가 두 사람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할까요? 3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거짓말이 결국 진실 앞에서 전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가 남긴 메시지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 오늘 다룬 이야기를 다시 짧게 정리해 볼게요. 채화영의 광기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치는 최악의 업보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30년 악행의 주범들이 처음으로 수갑을 찼어요. 이어서 한영자의 모정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울렸고 진홍주의 브로치와 강백호가 찾아낸 진짜 스패너로 채화영과 이강혁의 죄가 빼도 박도 못하게 입증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홍주의 처절한 응징, 채화영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마동석 가족의 재결합과 강백호,
오장미의 아름다운 결실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권선징악으로 30년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드라마가 단순히 자극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채워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거짓으로 채운 30년과 진심으로 버텨온 30년이 마지막 순간에 정반대의 얼굴로 갈라지는 걸 보면서 뭔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일일 드라마들이 자극적인 소재 위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남자는 그 자극적인 사건들 밑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심이란 결국 시간을 이기는가 하는 꽤 묵직한 질문을 계속 깔아뒀던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통쾌한 결말을 넘어서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통쾌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장면에서 제일 마음이 아프셨어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도 같이 다뤄볼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이 결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장면이 제일 통쾌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놓치면 안 되는 장면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채화영의 그 텅 빈 눈빛, 아마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